자, 유용한 빌트인 함수라고 했는데 이미 보신 것들이 많아요. 보신 것들이 많아요. 만약에 제가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했다. abs라고 하면은 앱솔루트 값, 절대값 구하는 거고요. 이런 절대값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제 사용하시게 되냐면 거리 문제를 구할 때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뭐 A라는 것이 마이너스 3이고 B라는 것이 뭐 마이너스 4예요.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4.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둘 사이의 거리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다 그러면 좀 더 쉬운 걸로 해볼까요? A는 3이고 양수로 가봐요. B는 4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아, 큰 값 빼기 작은 값. 그러면 우리들이 if A하고 B하고 비교해가지고 A가 더 크면은 A 빼기 B를 하고 그 다음에 B가 더 크면은 B 빼기 A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게 거리.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지 맞았네요. 거리를 구할 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은 방법으로 쓸 수는 없나요? 라는 거예요. A 빼기 B 하든 B 빼기 A 하든 다 거리를 구하고 싶다. 절대값을 취한 뒤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을 안 취해도 나오기는 하는 거 보셨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3이 더 큰 값이고 마이너스 4가 더 작은 값이잖아요. 맞나요? 수학 문제 풀 때 각각 하나하나를 자, 그럼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거리 구하는 거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개념도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선상에서죠. 이거 2차원이나 3차원이나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굉장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자, 절대값을 취하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다. 어떻게 하면 되죠? 만약에 음수다. 한번 씩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두 수를 빼요. 절대값을 취한다. 자, 만약에 절대값을 취하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다라고 한다면 ABS A하고
ABS B를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큰 값, 작은 값이라는 개념을 또 가지고 가려면 비교를 해야 되죠. 아이고, 이렇게 할게요.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이 구조가 나와야 되네요. 그리고 큰 값에서 이렇게 아니면 아예 A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주신 분은 제가 그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오는지 볼까요?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절대값을 안 취한 것과 절대값을 취한 것이 동일한 결과다. 그리고 항상 테스트 하실 때는 양수, 음수 이런 거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 놓고 둘 다 된다면 더 간략한 방법을 쓰시는 거죠. 절대값을 안 취해도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두 수를 빼서 절대값을 취함. 요거 해볼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분은 C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 빼기 B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리스트에 대해서 ABSC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로 A 빼기 B 해가지고 리스트를 구해보는 거죠.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돼? 이제 거꾸로 해봐야 되죠. 둘 다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원했던 거는 사실 요거예요. 보통 거리를 구할 때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첫 번째 방법.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냐는 거죠. 양수가 나오게 하려고. 양수가 나오게 하려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강의 끝나거나 지금이라도 종이에다가 선분 그리셔가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든지 그다음에 3하고 4, 또 마이너스 2, 뭐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하고 2를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런 것도 해봐야죠. 다 돼야 되는 거니까. 음수끼리, 그 다음에 양수끼리,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다 해봐서 다 통과가 돼야 그 방법이 맞다는 거예요. 경아님. 그쵸. 자기 방법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2도. 맞죠? 자, 그리고 아까 음수끼리도 해봤고 뭐라 그럴까? 여기를 마이너스 2 해볼게요. 잘 나오죠? 그럼 얘는 오케이. 맞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양수를 줘보자 이거죠. 나왔고 마이너스 3하고 4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나오네요. 3하고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러면은 이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보를 주셨는데 이 방법은 안 된다. 두 수 중 한 개가 양수. 자, 얘를 3, 얘를 마이너스 4를 줘보자. 했더니 안 나오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은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지웠어요.
컨트롤 MZ.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다가 여기 셀이 있는데 필요 없다고 지웠어요. 아, 근데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컨트롤 MZ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 방법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부호에서만 됐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는 잘못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BS라고 하는 것은 특히 거리를 구하는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뭐 다양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더라. 특히 이 방법하고 이 방법이 있었는데 이 방법은 if else 구조가 나와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빼기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맥스 미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맥스라는 것과 민이라는 것은 이터러블을 주는 방법도 있고 값을 나열하는 방법도 있죠. 자, 문제 드립니다. 민과 맥스에서 이렇게 값을 나열하는 방식일 때 최소 전달해야 되는 아규먼트 개수는 몇 개인가요? 최소 전달해야 되는 아규먼트 개수. 우리 다 배웠잖아요. 용진님 2개, 또 경환이님, 영찬님 의견 주셨고, 자, 예은님하고 주헌님은 어디 계세요? 자리 계세요? 주헌님 2개. 자, 다 2개라고 하셨어요. 왜 2개라고 하셨죠? 여기 있는 요 녀석이 그렇죠. 0개 이상이죠. 0개 이상이란 말은 안 줘도 된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넘스를 그대로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맥스 한 다음에 별 넘스 해도 답이 나오죠. 뭐 일부러 이렇게 사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된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넘스 그다음에 별 넘스 둘 다 동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um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식은 없어요. sum은 이 방식만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진수 변환이에요. 우리들이 배우진 않았지만 이진수, 그다음에 8진수, 16진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진수라는 것은 메모리 저장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이진수로 바뀌어서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바이너리 형태로. 그리고 8진수 같은 경우도 종종 쓰여요. 특히나 저런 데서 권한 같은 거 설정하고 이런 데서 많이 사용돼요. 뭐 read, 뭐 write, execute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안 하지만 리눅스나 이런 데서 프로그래밍 할 때, 시스템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저렇게 문자로 주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을 8진수로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16진수 같은 경우는 주소.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니면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에서는 메모리를 전략하기 위해서 비트 단위로 메모리를 분할해 할당해서 나누어서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게 사용자를 만나는 애플리케이션 쪽이냐 아니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쪽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랬을 때 인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드웨어 또는 운영체제 이렇게 우리랑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에 리소스에 접근하는 동작을 하는 것들은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많이 쓰냐면 비트 연산자 이런 걸 많이 써요. 우리들이 비트 연산자는 배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코드 리뷰 이제 하시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사실 비트 연산자가. 그리고 성능적으로 뛰어나요. 왜냐하면 메모리에 있는 그 연산 장치에 있는 그 메모리 자체가 비트 단위로 이렇게 뭐 32비트, 뭐 16비트, 64비트. 우리 왜 예전에 8비트 컴퓨터, 16비트 컴퓨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32비트, 64비트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레지스터의 크기를 말해요. 그래서 그만큼씩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우리들이 연산을 한다면 ALU라는 장치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레지스터라는 것이 들어있고 거기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더하기 연산이든 빼기 연산이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있는 것 그 자체로 우리들이 비트 연산을 쓰면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알아보실 만해요. 우리들은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그리고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비트 단위로 메모리를 나누어 쓴다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지금 파이썬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비트 개념, 바이트 개념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갖다가 내가 나눠 쓰고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 팩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수 같은 경우는 무한 정수를 쓰거든요. 근데 다른 언어들은 정수다라고 했을 때 32비트, 16비트, 64비트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지정을 해놓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C 언어, 자바 언어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것이 몇 개 바이트를 어떤 구조로 쓸 거야라는 것까지 의미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주소도 딱 정해놓고 그 주소에 있는 값을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바이트를 할당 받았어요. 그럼 2바이트라는 것은 16비트거든요. 근데 내가 선풍기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짰다는 거죠. 그러면 선풍기에서 강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미풍, 약풍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의 스텝이 4개였다. 그러면 4개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2개 비트만 있으면 되는 건데 16비트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4개 비트는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선풍기의 강도, 그 바람 강도, 바람 세기 그다음에 또 지속되는 시간 그게 뭐라 그럴까요? 한 6가지? 8가지가 제공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개 비트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작을 하니 안 하니 그럼 이거는 1개 비트면 되는 거고 회전을 하니 안 하니 얘도 1개 비트면 되는 거고 사실은 어떤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집니다. 그냥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다 합쳐가지고 한 곳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한 곳에 있는 것을 나눠가지고 가져오고 이럴 때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비트 단위로 쓰는 것들이. 그랬을 때 그 비트 단위로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명쾌하게 보기 위해서 이진수로 변환한다던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읽을 때는 이진수, 쓸 때는 뭐 16진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쓰진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자, 파이썬에서는 8진수, 16진수, 이진수로 변환을 제공하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얘네는 문자열로 변환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X라고 하고요. OCT 한 다음에 10 넣어볼까요? 10 그리고 프린트 타입 X 해볼게요. 그러면 10을 8진수로 바꾼다는 것은 8이 10이고 9가 11이고 10이 12예요. 그러니까 12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0에서부터 7이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8이 되는 순간 10이 되는 거예요. 10. 자, 그러면은 문자열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문자열 앞에 숫자 0이고 알파벳 5예요. 가독성이 떨어지지만 얘가 숫자 0이에요. 그 알파벳 5예요. 그래서 나중에 폰트 같은 거 잘 설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선 좀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 환경에서 D2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도 여기 있는 숫자가 중간에 이렇게 사선이 거 있거나 뭔가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X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제가 뭐 한 거죠? 앞에 요걸 뗀 거죠. OCT를 어떻게 쓰는 건지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OCT 보면은 넘버를 줬을 때 얘가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요 두 글자를 떼는 동작을 한 거죠. 자, 만약에 앞에 있는 05가 필요 없다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8진수인지 10진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문자열이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붙어 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인트로 바꿀 수 있나요? 짜잔. 아, 안 돼요. 근데 나는 바꾸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트로 바꾸고 싶어. 인트의 사용 방법을 봐야죠. 있나 없나. 그랬더니 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인트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녀석이니까. 여기 보세요. 베이스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베이스를 넣어줄 수 있을까요? 8? 8진수로? 내가 8진수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X를 줬을 때 오류 내지 않고 10진수로 바꿔주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움말도 보고 뭐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인트는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베이스를 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혹시나 어디서 자료가 팔진수로 넘어왔다. 그랬을 때 줄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럼 여기다가 그냥 12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뭐래요? non string with explicit base. 스트링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은 문자열로 주면 된다는 거예요?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용할 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다 암기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메시지가 나오거나 했을 때 되는 방법을 찾도록 헬프를 쓰시거나 물음표를 넣어서 찾는 방법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실 일들이 그런 겁니다.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알려준 것만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찾는 것. 자, 헥사도 여기에 있는 옥타라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16진수로 바꾸는 거고 앞에 0x가 붙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x는 헥사라고 하고 여기도 10을 넣어 볼게요. 10은 잠깐만. 16진수면은 숫자가 0부터 15잖아요. 그러면 10, 11, 12, 13, 14, 15 이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A, B, C, D, E, F. 맞네. A, B, C, D, E, F까지. 자, 그래서 10을 쓰면은 A가 나와야 돼요. 프린트 해가지고 타입 X 하면 문자를 넣을 거고요. X를 출력하면 0xA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얘를 다시 10진수로 바꾸려면 인트 하는데 x를 주고 베이스를 16으로 줘볼까요? 그리고 t 10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진법 변환 이런 것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마이너리 같은 경우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bin. 자, 10이라는 것은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1010이 돼요. 1010. 그리고 여기 베이스를 2로 줘볼까요? 동작을 하는지. 자, 0B, 바이너리니까 0B 붙고 1010. 자, 그 다음에 제가 A에 대해서 0X라고 쓸게요. 문자열 아니에요. 그냥 0X 붙였어요. 그리고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프린트 A 하면은 짜잔 10진수 나오는 거죠. 프린트는 여기 뒤에 얘가 정수거든요. 타입도 적어볼게요. 정수예요. 정수의 리터럴 표현이라고 해서 이렇게 0x를 붙이게 되면 16진수로 인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들이 정수를 만들 때는 16진수도 쓸 수 있고요. 8진수도 쓸 수 있고요. 2진수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타입은 다 정수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읽어와서 저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앞에 0x나 05나 0b를 넣어서 진법을 표기하고 저장하게 되고, 저장할 때는 무조건 이진수예요.
내가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진수로 바꿔서 메모리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메모리에서 꺼내서 프린트할 때는 무조건 10진수. 무조건 10진수. 이 관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는 정수인데 10진수일 수도 있고 2진수나 8진수나 16진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앞에 이걸 써줘야 돼요. 그리고 메모리에서 무조건 2진수인 거고 그 다음 프린트는 그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읽어올 텐데 10진수로 기본으로 읽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보여줄 때.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변환하고 싶을 때 이런 함수들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중요한 거예요. 라운드, 반올림 하는 거. 자, 시간 되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녹화되고 있으니까요. 녹화본 올릴 겁니다. 자, 라운드는 여기 뒤에 있는 숫자 나오는 것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가 있는데 양수일 때는 이 뒤쪽에 있는 것의 개수를 말해요. 만약에 3이다. 그러면 내가 3개까지 표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 네 번째에서 반올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뒤쪽만 적어봤을 때 2, 5, 그 다음에 6이죠. 6. 왜냐하면 여기가 8이니까 반올림 대상이잖아요. 얘는 2개까지 보여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반올림이 돼요. 그러면 2, 8. 얘는 여기까지 보여주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반올림 하겠죠. 그러면 3. 그 다음에 0이라는 것은 딱 소수점,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반올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 7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반올림이 안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앞자리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점 0. 앞에도 사실 다 써야 되죠. 자, 그럼 얘는 거꾸로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그러면 마이너스 7, 5, 8, 6 한 다음에 0이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9,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6, 0이죠. 하나, 둘, 세 개니까 8에서 올라가니까.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276, 28, 3, 00, 600.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양수일 때는 거기까지 표시하라는 거고 음수일 때는 거기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뉴머레이트는 우리 봤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영상 하나 끊고요. 다시 시작할게요.